법무부 감찰위원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언론사 탄압의 앞잡이인가? 방심위를 정권 비판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시킨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여당으로부터 2인은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으로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소관 상임위 추천 3인 등 총 9인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에 대한 위촉을 고의로 해태하거나 심지어 이미 위촉된 위원을 함부로 해촉하는 등 하여 여야 위원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는 2024년 4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9월 20일 MBC 12시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가 세 번째로 받은 과징금 징계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10점을 감정당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입니다. MBC는 2022년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 보도가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정확하지가 않고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회의에 참석한 여권 위원 5명 전원은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견을 냈습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야권이 추천한 윤성옥 방심위원은 아무도 윤 대통령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대통령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하는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방심위는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2022년 윤 대통령의 같은 비속어 논란을 다루면서 타 방송사도 MBC와 똑같이 자막을 달았는데 TV조선은 왜 고발 안 하느냐고 따지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 라는 가사의 노래를 튼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라며 관계자 징계 역시 의결했습니다. 야권이 추천한 김유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 풍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방심위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입틀막 심의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심위의 이딴 과징금 부과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08년 출범 후 방심위가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단 한 건 KNN 뿐이었습니다. 류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지난 11월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신앙림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 4곳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는 프로그램 제작진 징계, 주의, 경고 등의 법정 제도를 계속 받고 있어 MBC를 겨냥한 표적 심의로 보여집니다. 법원은 최근 방심위가 MBC에 내린 중징계 중 5건의 효력정지 등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만배 녹취록을 다룬 뉴스데스크 과징금, PD수첩 과징금, 김종배 시선집중 주의의 보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 대통령 전원기 탑승 배제를 다룬 뉴스데스크 주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관계자 징계 등 7건 보도에 대한 방심위 징계 효력 정지 소송에서 MBC가 승소했습니다. 또한 김만배 녹취록으로 과징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유일임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 MBC 등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중징계 남발 등 무분별한 권한남용은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망신을 당하는 중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류희림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막강하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헌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통령 역시 엄연히 국가공무원의 한 사람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행정작용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쳐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나 여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국가와 모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 업무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과 류희림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통령 및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방심위 창설 후 지난 16년간 단 한 건뿐이었던 중징계 처분인 과징금 부과를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MBC에 대해서만 지난 5개월간 무려 3건이나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그 이름을 MBC 방지위원회로 변경해야 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혹은 검찰 조직의 불편한 보도를 해온 뉴스타파 역시 MBC에 이어 방심위의 집중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류희림은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심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을 파괴하여 방심위가 마치 정권의 호위무사인 양 대통령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의 입을 틀어막고 탄압하는 일에 앞잡이 역할을 하게 하는 등 방심위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직무유기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 방송통신위원 임명 및 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라 양 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야당 추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역시 기피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책무를 정략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악의적으로 해태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윤석열과 류희림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현직 대통령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